그날 내 이름을 부른 사람은 우리 회사 사장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강남 재계 상위 그룹의 회장이었죠. 김지연 씨,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검은 벤츠 한 대가 회사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서고 회색 머리의 노인이 내리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창밖으로 쏠렸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름 하나가 내 35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 이름 김지연. 그때까지 나는 그저 평범한 계약직 경리였습니다. 시급 따져가며 살고 세일 코너를 뒤져 옷을 사고 남편 월급일과 관리비, 빠져나가는 나를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내가 처음 무너졌던 날로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20해 만에 열린 동창 모임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샹들리에가 반짝거리는 고급 레스토랑. 낡은 원피스의 주름을 몇 번이고 펴보며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괜찮아. 딱 한 번이야. 그냥 얼굴만 보고 나오자. 문이 열리자 이미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비싼 향수 냄새. 그 한가운데 반에서 제일 예쁘고 공부도 잘하던 최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야, 지연이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 싱긋 웃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예전엔 참 예뻤는데. 피부가 많이 상했다. 내가 다니는 샵 소개해 줄까? 관리 좀 받아. 나 이름 대면 첫 회는 무료로 해줄 거야. 시간은 있지?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돈 쓸 여유 없는 거 나 알고 있다는 확인. 나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내 옷깃 안쪽으로 부끄러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가격부터 숨막히는 메뉴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메뉴판의 숫자를 보고 숨을 들이켰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잔을 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다들 남편 뭐해? 우리 남편은 성원 그룹 계열사 대표야. 이번에 신규 사업 들어가서 상장 준비 중이거든. 곧 터질 거야.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병원 원장, 변호사, 원장. 남편의 직함이 그들의 자랑이자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남편 뭐해? 나는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중견기업 다녀. 과장이야.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괜찮네, 안정적이겠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깔린 온도를 나는 느꼈습니다.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 살아? 서울 외곽. 오래된 30평대 아파트. 시어머니랑 같이. 아, 시어머니랑 같이. 수아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요즘에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나 같으면 답답해서 못 산다. 다들 알지? 우리 집은 한강뷰야. 50평 넘는 펜트하우스. 웃음이 터졌습니다. 농담 섞인, 하지만 누군가를 아래로 깔아야 나오는 종류의 웃음. 나는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내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지연아 괜찮아? 입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눈빛은 즐거워하는 표정. 직원이 와서 조각을 치우는 동안 나는 손가락 끝까지 달아오른 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연이 시집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 좀 챙겨주자. 여기 음식 비싸니까 남기지 말고 포장해 달라 그래. 지연이는 싸가서 시어머니랑 애들이랑 나눠 먹어. 이런 거 자주 못 먹어 보잖아. 테이블 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 에이, 무슨 소리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똑같은 원피스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초라했고 구겨져 있었고 무엇보다 내 표정이 형편없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친구 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급히 칸 안으로 숨었습니다. 수아 말이 좀 심하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지연이 진짜 촌스럽더라. 옷 좀 봐. 명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먹던 거 싸가라는 말은 좀 너무했어. 거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들은 내 자존심을 정확하게 베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동창 모임 재밌었어? 다들 잘 지내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보다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보니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없는 단체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완전 즐거웠다. 수아 덕분에 호강했네. 다음엔 지연이가 싹 키득. 나는 화면을 끄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심장이 깊은 데서부터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모임 공지가 떴습니다. 다음 달엔 내 생일이야. 청담동 레스토랑 예약했으니까 다들 꼭 와. 지연이도 와야 해. 안 오면 서운할 거야. 나는 가지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하면 더 소문거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두 번째 모임은 첫 번째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명품 쇼핑백을 건네며 수아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어렵게 산 작은 향수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향수구나. 수아가 웃으며 포장을 뜯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거 면세점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다음엔 내가 알려줄게.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애매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수아는 남편 회사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성원 산업이라고 알아? 곧 상장할 거야. 회장님이랑도 자주 밥 먹고 골프도 치고 그래. 이번에 투자 들어갈 사람들 리스트에 너희들 이름 올려줄까? 지금 들어오면 진짜 대박 난다니까.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괜찮은 회사 맞지? 수아는 웃으며 잔을 올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이 대표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리연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창들 너한테 무슨 말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기분 나쁜 농담 정도.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목구멍이 막혀 도저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낮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회장님. 나 김영숙이에요. 성원산업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거기 말입니다. 낯선 이름. 회장님, 나는 물을 수도 귀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리연아, 이거 한번 봐라. 서류에는 낯선 회사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원, 산업, 그 아래 줄줄이 이어진 숫자들. 신용 등급, 부채 비율, 적자 규모. 간단히 말해 그 회사는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었습니다. 너 동창 남편 회사 맞지? 맞아요. 상장? 말도 안 된다. 회생 절차 직전이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도 막히고 있다.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진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시어머니는 잠시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어디 다녔는지 제대로 말 안 했지. 한빛그룹이라고 들어봤지. 거기 전무였다. 경영, 전략실 총괄. 은퇴할 때는 부사장 자리도 제안받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옷, 오래된 아파트, 장을 직접 보며 가격 비교를 하던 시어머니가 내가 뉴스에서나 보던 그룹의 전무였다니. 왜 그런 말씀을 이제야? 맛도 없는데 자랑은 왜 하니? 엄마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근데 말이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건드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상업은행 이사장님. 예, 저예요. 영숙이. 성원산업여신 심사.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태평양 투자증권 회장님. 거기 리포트 제가 하나 받아봐도 될까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우리 후배. 아직 그 자리에서 일하지. 성원산업 모니터링 좀 해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책상 위 숫자 몇 줄로 갈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창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호텔 브런치였습니다. 수아가 자랑하던 그 유명한 강남 호텔. 그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같이 가자. 어머님, 함께요? 나도 요즘 호텔 구경 좀 해봐야지. 나는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르시더니 오래된 샤넬 트위드 재킷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아래 에르메스 버킨 가방이 따라 나왔습니다. 오래된 것들이라 촌스러워 보일까? 아니요. 숨이 멎을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수아와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를 본 수아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금세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지연아, 그리고 어머님?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따라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방해되지는 않지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다 같이 먹으면 좋죠. 브런치가 시작되고 예쁜 접시 위에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아는 역시나 남편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원산업 요즘 진짜 잘 나가. 곧 상장 들어간다니까. 지난달에도 투자 들어갔고 은행에서도 줄 선 거 몰라? 동창들은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원 산업이요. 신용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수아 씨는 알고 계세요? 짧은 순간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 그냥 잘 나갑니다. 시어머니는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신용등급 시 부채 비율 400%, 유동 비율 60%. 전문가들 말로는 길어야 반년 안에 회생 절차 들어간답니다.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칼과 포크를 들고 있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게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절된 것도 알아요. 감독원에서 특별관리 들어간 것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정말 몰랐습니까? 그럼 더 큰 문제네요. 기업 대표 부인이 회사 상황 하나 모르면서 친구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동창들의 시선이 동시에 수아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얼핏 들었다. 동창 모임에서 망신 주던 말들 다 기억난다. 수아 씨, 시어머니가 다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음식 싸가라고 하셨다면서요. 비싼 음식이라 자주 못 먹으니까. 그때 당신이 웃으면서 던진 그 말 기억나죠? 수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우리가 이제 포장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상황을 싸들고 가야 할 사람은 수아 씨니까.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한다던 친구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성원 산업 이름 보고 좀 이상했어. 신용 등급 낮은 회사라서. 그래서 투자 안 했거든. 근데 수아 너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솔직히 고민은 했어. 시어머니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아 씨, 사람을 아래로 깔고 웃으면 언젠가는 그 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창피한 일이에요. 30평대 아파트 사는 게 무시당할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을 꼭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의 통쾌함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 보겠습니다. 로비에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랜만에 며느리랑 제대로 된 식사, 약속을 잡아놔서요. 동창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요. 한빅 그룹 회장님이요. 예전 상사. 지금도 가끔 차 마십니다. 시어머니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 올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지연아. 우리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기억해라. 내가 부끄러워할 건 옷이 아니고 집 평수가 아니다. 남을 밟고 서야 안심하는 마음, 그게 제일 초라한 거다. 우리는 로비로 내려갔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색 머리의 노인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영숙 씨, 오래간만이요. 이분이 말씀하신 며느리인가 보네. 우리 지연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지연 씨, 그때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몇 주 전 퇴근길에 쓰러져 있던 노인. 약봉지를 쥔 채 길모퉁이에 앉아 있던 그 사람. 저 혹시 병원 앞 골목에서. 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한테 30만 원 써줬잖소. 그때는 말 안 했지만 나 한빛 그룹 회장입니다. 영숙 씨하고는 오래된 동료고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 지연이가 남이 봐줄 때만 착한 건지 아무도 안 보는 골목에서도 똑같은 사람인지. 근데 역시 엄마가 잘 봤네. 회장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만 원. 그 돈이 내게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소. 오늘 밥은 내가 사겠소. 그때 받은 마음, 이자로 조금 돌려줄게요. 그날 우리는 조용한 룸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싼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 내 선택을 온전히 존중해 준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장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요즘 회사 일도 잘하고 괜찮게 지내고 있잖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시간을 제가 쓰고 싶어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계단 위에서 문득 첫 동창회 날이 떠올랐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깨진 잔 조각들. 이제는 내가 깨진 조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연아?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동창회 또 가라고 하면 갈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자리에는 제가 갈 이유가 없죠.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30평대 거실, 잡지에서나 보던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고개를 돌리니 웃는 시어머니 얼굴과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아이를 안아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진짜 부자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내가 길모퉁이에서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내가 동창들의 조롱을 끝까지 숨기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채로 살고 있었겠지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생각보다 아주 멀리까지 닿습니다. 한 번 내민 손, 한 번 참지 않기로 한 순간, 한 번 나를 위해 편을 들어준 누군가의 목소리. 그게 결국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 당신을 아래로 깔고 웃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초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작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당신 편에 서줄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려. 당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